여러분 반갑습니다. 직업기초능력 자기계발 능력의 제2강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시작에 있어서 조금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여러분 많이 봤을 거예요. 이름도 많이 들었고, 미생이죠. 미생에서 장거래 영업산점의 자격 미달 신입 장거래의 도전기를 그린 미생이라는 작품에서 죽을 만큼 열심히 하면 나도 가능한 겁니까? 라고 했던 그 장거래 사파를 집어넣어 봤어요. 자기개발 능력과 관계에서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이 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매번 볼 때마다 다른 감동을 주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더군다나 이 과목을 여러분들하고 수업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 속에서 보려고 의도적으로 본 것은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이 자기 개발 능력에 대해서 수업을 할 수 있게 돼서 이 본 내용이 더 의미가 깊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기 개발의 개념 우리가 배우게 될 거예요. 자기 개발에 있어서. 그렇다면 자기 개발의 의미란 무엇인가? 또 자기를 개발하는 능력의 의미는 무엇인가? 현대사회에서 자기개발은 왜 중요한지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배우게 될 거고요. 자기개발 방법과 그것에 대한 방해 요인을 배우게 될 텐데, 자기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는 자아를 인식하는 것, 또 그거에 따라서 자기 관리를 이루어 나가는 것, 그로 인해서 경력 개발에 하게 되는 의미와 방법,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될 거고, 이러다 보면 누구나 다 하고 싶어 할 텐데, 이러한 자기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 요인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기 개발 계획 수립과 자기 개발 전략에 대해서 배우게 되겠습니다. 자, 자기 개발 계획의 수립 단계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자기 개발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될 건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배워 나가겠습니다. 자기 개발의 개념에 있어서 자기 개발의 의미 또는 자기 개발 능력의 의미, 이것을 우리가 보고요. 현대에서 자기 개발의 중요성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 자기 개발의 의미에 있어서 개념, 여기서부터 한번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와 B라는 두 입사 동기가 있어요. 근데 A는 직장 내에서 새로운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도입될 때마다 익숙해지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 직장 내에서 인정받는 핵심 인재가 되어서 승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B는 자신에게 익숙한 기존의 방식만 우리가 고수하고 승진해서 거듭 실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A와 B는 똑같이 동시에 입사한 입사 동기인데, 왜 A는 승진하고 B는 계속 탈락하기만 할까요? 여기에서 자기 개발이 필요한 이유가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현세는 지식이 생성하고 소멸되어지는 주기가 너무나 짧아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 필요했던 지식이 내일은 당장 쓸모가 없어지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요. 또 바로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지식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짧아지는 생성 소멸 주기로 인해서 평생 직장이라는 말이 사라져가고 있죠. 그래서 이 평생 직장이라는 말이 사라짐과 동시에 우리에게는 자신을 꾸준히 개발하여 가치를 높이라는 압력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또 AI, 인공지능이죠. IoT, 사물 인터넷, 또 로보틱스, 로봇공학, VR, 가상현실 등의 첨단 기술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이미 전통적으로 우리에게 존재했던 일자리가 사라지거나 새로운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그런 일자리로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서적들이 이와 관련해서 자기 개발, 처세술, 자기 경영, 4차 산업혁명 대비 일자리 지키기 등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책들이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어요. 또 자기 개발 성공 사례가 아주 각종 매체를 통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요즘에는 자기개발 능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 자기개발을 하지 않는 직장인은 대체되기 쉽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스펜서 존슨의 누가 내 치질을 옮겼을까를 우리가 보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얘기인데, 여기에서 이 읽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세 가지예요. 자신에게 닥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해야 할 능력, 변화에 대비해 자신이 해야 할 준비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이거를 간략하게 파일로 만들어서 과제란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누가 내 치질을 옮겼을까 보면 스펜서 존슨이 이 책을 지었죠. 스펜서 존슨은 누가 내 치질을 옮겼을까 해서 생쥐 스니프, 스커리, 또 꼬마 인간 햄이 등장시키죠. 자, 이들은 미로 속을 헤맨 끝에 치즈가 가득 찬 창고를 찾아냅니다. 생쥐들은 매일 창고를 점검했지만 꼬마 인간들은 맛있는 치즈를 먹는 즐거움에 빠져 정신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고가 비어지자 생쥐들은 현실을 인정하고 곧 새로운 치즈를 찾아 나서지만 꼬마 인간 허와 햄은 깜짝 놀라면서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라고 소리치게 되죠. 자, 그러한 가운데서 허는 사태 분석이나 기다림이 부질없다고 생각하고 새로운 치즈를 찾아 떠나가겠지만, 햄은 난 늙었어. 길을 잃고 헤매기가 싫어. 여기 남아서 문제의 원인을 끝까지 파헤치겠어 라고 우기게 됩니다. 결국 많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허는 새로운 치즈를 마침내 발견하게 되지만, 햄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그런 내용이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의 내용이죠. 여기에서 이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에서 스니프와 스커리, 허와 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자기 개발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요즘 사례가 될 수 있는데, 사람들은 변화하는 환경에 대해서 서로 다른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와 같이 문제를 해결하고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햄과 같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결국 목표를 성취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환경 변화에 있어서 적응을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자기 개발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자신의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필요한 자신에게 닥친 변화가 어떤 것인지, 이에 따라서 필요한 자기 개발 활동을 작성해 보는 그런 훈련을 해볼 건데, 여기 1, 2, 3번을 잘 보고 여러분들이 이게 내게 닥친 변화가 무엇이 있고 개발해야 할 능력이 무엇이고 이것을 위해서 내가 뭘 준비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들에 대해서 준비를 해가지고 각기 자신들의 내용으로 아주 짤막하게라도 해서 작성해서 한글 파일로 작성해서 과제란에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과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출하게 되면 이 수업을 듣고 그 과제를 제출해야만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적이 처리가 됩니다. 과제가 제출이 되는 것의 여부에 따라서 그리고 과제의 정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성적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인식을 하고 과제물을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주차 과제를 미리 얘기해 줬어요. 자, 이것은 어떤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기 때문에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보여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닥친 변화가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요즘 우리는 국제화 시대에 살고 있죠. 그래서 영어라는 언어의 활용은 매우 증가되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가 없어서 업무 수행할 때 어려움이 생겨날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공부하고 있는 학생의 신분에서도 영어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겁니다. 또
이제 만일에 직장에 나가게 된다면 새로운 기계를 도입하고 새로운 업무 지침이 전달되어지는 것이 내게 닥친 변화가 될 수 있고요. 새로운 회사의 전직을 고려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변화가 될 수가 있겠죠. 또 우리에게 화두가 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 말의 등장으로 인해서 관련 산업 분야에 대한 지식이 요구되는 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게 닥친 변화를 위해서 내가 개발해야 할 능력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당연히 언어 구사 능력에서 영어 구사 능력이 있겠죠. 영어뿐만 아니라 각종 해당되는 외국어를 하는 거. 근데 지금 영어는 모든 언어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업무상의 언어로서는 가장 많이 쓰여지는 언어가 영어일 테니까요. 그래서 영어 구사 능력을 우리 개발해야 되겠고, 대인관계의 능력을 개발해야 되겠죠. 또 타임 매니지먼트, 또 시간 관리, 그 다음에 경력 개발, 커리어 디벨롭먼트예요. 경력 개발하는 거. 그 다음에 문제 해결, solve problem, problem solve ability가 되겠죠. 문제 같은 게 발생했을 때 그거를 해결해 나가는 능력을 키워야 되겠죠. 자, 그리고 요즘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대두되고 있는 말, 창의 또는 융복합 능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개발해야 될 능력이 되겠죠.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내가 뭘 준비를 해야 될까요? 쉽죠. 일단 영어를 하려고 한다면 영어를 수강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위한 세미나가 자주 개최될 텐데 그 세미나에 참석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자,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이켜봐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성찰 노트를 작성해 보는 것이 필요하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수많은 자기 개발서, 자기 지침서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책들을 보는 것도 간접 경험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내가 이러한 자리를 가기 위해서 경력 개발을 어떻게 해나갈지 경력 계획을 수립해 가는 것도 이런 변화에 대한 자신이 해야 할 준비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금 얘기하지만 여기 1, 2, 3번에 대한 정답은 없어요. 내게 어떤 변화가 주어졌는지, 그리고 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능력을 할 건지, 그리고 그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나는 뭘 준비할 건지, 이 세 가지를 간략하게 작성해서 보내달라는 얘기입니다. 과제물 얘기했어요. 자, 우리 자기 개발은 왜 해야 될까?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가 자기 개발이라는 용어는 20세기 후반, 그러니까 1900년대 후반에 사용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용어가. 근데 지금은 이 자기 개발이라는 말은 너무나 많이 들을 수 있죠. 자, 그래서 자기 개발이라는 것은 자신의 능력, 적성 및 특성 등에 있어서 강점과 약점을 찾고 확인해서 강점은 강화시키고 약점은 관리해서 성장을 위한 기회로 활용하는 것. 또 직업 기초 능력으로서 자기 개발 능력은 직업인으로서 자기의 능력, 적성, 특성 등의 이해를 기초로 해서 자기 발전 목표를 스스로 수립하고 성취해 나가는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 개발을 해야 되는데 왜 할까? 자, 우리는 이런 자기 개발의 필요성을 이해하기 전 먼저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죠. 사람들은 관성의 법칙에 따라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지속적으로 그냥 예전부터 해왔으니까 하길 원하고, 새로운 변화에 자신이 안주가 있는 환경이나 상태가 불안정해지는 것을 원치 않는 경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죠. 그런데 변화는 낡은 습관을 버리고 끊임없이 새롭고 좋은 습관으로 바뀌는 것으로 삶의 과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맞게 성장, 변화할 때 우리는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자기 개발을 위해서는 우리가 왜 자기 개발해야 되는지 바로 인식을 해야 되겠죠. 첫 번째로 자기 개발은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고 그 변화의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기술이 과거의 것이 되지 않도록 환경 변화에 따라 지속적인 자기개발 노력이 요구되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직업 생활에서의 자기개발은 효과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즉 업무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기개발을 해야만 합니다. 세 번째로는 자기개발은 주변 사람들과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자기개발이 필요한데, 자기개발에 있어서 자기관리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죠. 그래서 자신의 내면과 시간, 생산성을 이렇게 관리하는 것, 즉 타임 또는 프로덕션 매니지먼트, 이런 것들은 하는 자기관리라는 것은 이 좋은 인간관계 형성과 유지의 기반이 되기도 합니다. 즉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능력이 있고 자기관리가 잘 되고 성취감이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런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자기 능력을 개발해 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넷째로, 자기개발은 자신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해야만 합니다. 자기개발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비전을 발견하고 장단기적인 목표를 설정해야만 합니다. 이와 같이 자기개발은 자신의 목표를 발견하고 성취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개발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로는 개인적으로 보람된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개발합니다. 즉 자기개발하게 되면 자신감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삶의 질이 향상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보다 더 보람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자기개발의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요? 자기개발 및 자기개발 능력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와 관련된 몇 가지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나오고 있어요. 첫째, 자기개발에서 개발의 주체는 타인이 아니고 항상 자기 자신이다. 이 점이에요. 즉 자기를 개발한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와 더불어 자기 개발의 객체도 자기 자신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 적성, 특성 등을 이해하고 목표 성취를 위해 스스로를 관리하며 개발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 개발에서는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 첫걸음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로, 자기 개발은 개별적인 과정으로서 사람마다 자기 개발을 통해 지향하는 바와 선호하는 방법이 각기 다릅니다. 즉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마다 이 개별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개인은 자신의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에게 앞으로 닥칠 환경 변화를 예측하고 자신에게 적합한 목표를 설정하면서 자신에게 알맞은 자기개발 전략이나 방법을 선정해야만 합니다. 세 번째로, 자기개발은 평생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생각할 때 자기개발을 학교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즉 학교를 통한 교육에서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어떤 특정 사건이나 요구가 있을 때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직업생활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고 우리에게 이 끊임없이 변화는 지속적인 학습을 요구하고 있죠. 그래서 날마다 조금씩 다른 상황에 처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학교 교육에서는 원리 원칙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뿐 실생활에서 적응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자기개발이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평생교육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네 번째로, 자기개발은 일과 관련해서 이루어지는 활동인데 우리의 인생은 일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현재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직업을 탐색하고 일을 준비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일과 관련하여 인간관계를 맺게 되고 일과 관련하여 우리의 능력을 발휘하고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자기개발이라는 것은 생활 가운데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자기개발을 위해서 어떤 특정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현재 하고 있는 직무 혹은 지향하는 직업 세계와 관련해서 자신의 역할 및 능력을 점검하고
개발 계획을 수립하면서 시간을 관리하고 대인관계를 맺고 감정을 관리하고 의사소통을 하는 것도 이런 모두 다 자기계발의 부분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여섯째로, 자기계발은 모든 사람이 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기계발이 어떤 특정한 사람, 특정하게 주어진 사람에게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이것이 매우 어려운 일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기계발은 자신을 개발하여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현대사회와 같이 급속하게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고자 하며 자신이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고 보다 보람되고 나은 삶을 영위하고자 노력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자기계발의 특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책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북리뷰. 제목은 나는 회사 다니면서 공부하기로 했다. 수많은 자기계발서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자는 일본의 사토 다카유키고 이것을 홍성민 씨가 번역을 했습니다. 나는 회사 다니면서 공부하기로 했다에서는 회사를 다니면서 공부를 병행해서 합격률이 한 자릿수인 자격증들을 혼자 단기간에 쟁취한 이 공부법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해 저자가 직접 경험해보고 선별해낸 효율적인 공부법, 또 늘 과도한 업무, 야근, 회식 등 변수가 많은 회사생활 가운데 공부할 시간을 일정하게 마련하는 기준, 굉장히 힘든 일이죠. 또 회사 일에 치이고 체력이 달려 공부를 그만두고 싶을 때 스스로 마음을 다잡았던 방법, 멘탈 컨트롤입니다. 어떤 공부를 해야 나에게 맞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향 설정 등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만한 고민과 그 해결책들을 모두 공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자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단기간에 시험에 합격하는 것, 이것인데 저자는 공부를 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효율성에 초점을 맞췄고 그 결과들이 이 책에서 공개할 공부법입니다. 이 책은 크게 4개의 장으로 나눠져 있는데 누구에게도 들어보지 못한 반드시 결과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공부법,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직장인 시간 사용법, 일과 공부를 병행하는 사람들을 위한 멘탈 관리법, 결국엔 비장애의 무게가 드는 자격증 선택법 등에 대해서 노하우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직장인이라면 목표가 아직 불분명하지만 미래를 위해 무엇이든 준비해야 한다고 필요를 절감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여기 이 책을 통해서 동기를 자극하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공부법들을 한번 경험해 보는 것도 좋은 일이라서 이 책을 소개하게 됐습니다. K씨의 자기계발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 보면 K씨는 입사 3년 차입니다. 신입사원으로 들어왔을 때는 나름대로 촉망받는 인재였지만 3년 동안 업무에 시달리다 보니 자기계발에 소홀하게 됐고 새로 들어오는 신입사원보다 새로운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을 다루는 데 있어 자신의 능력이 뒤떨어진다고 느끼게 되었죠. 우리 미생을 통해서도 많이 봤던 부분이죠. K씨는 자신의 전문성을 신장시키고 다른 사람과 차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일을 배워보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막상 결심을 하게 되었지만 어떤 것을 시작해야 될지 막막하죠. 그래서 그는 빈 종이를 들고 다음과 같이 떠오르는 생각을 적어 나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일이에요. 이것들을 한번 다 공통으로 한번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능력을 개발해야 될까? 그 다음에 나에겐 어떤 능력이 부족한가? 그 다음에 이 부족한 능력을 어떻게 개발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나의 장기적인 경력에서 이 능력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 이를 방해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